공부하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대화가 딱 막혀버려요. 안 하기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를 하기로 바꾸는 대화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이임숙입니다. 현실치료의 중요한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want와 real want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란다,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원하는 것 찾기예요. 예전에 아이들의 꿈 진로를 얘기를 할 때요. 한 20여 년 전에는 아이들이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경찰이 되고 싶어요. 혹은 네,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네, 통 큰 아이들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초등학교 때 참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아이들의 꿈과 진로가 IMF 전후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IMF라는 사태를 우리 전 국민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무척 많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꿈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은요, 공무원 되는 거,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이런 거를 아이들이 진지하게 나의 꿈과 진로 칸에다가 적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한동안 몇 년 갔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연예인 되기예요. 왜냐면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되게 인기를 많이 끌게 되면서 아이돌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히 알려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꿈이 가수, 연예인, 래퍼 이런 쪽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4, 5년 전부터 아이들의 꿈에 뭐가 나타났나요? 건물주. 정말입니다. 청소년들이요, 건물주를 아주 진지하게 자기의 꿈 진로라고 써놓습니다. 왜? 이제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 건물주가 된 연예인들 이야기가 이제 너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 정말 건물주만 되면 일 안 하고 평생 월세 받아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게 결국은 진로하고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딱 막힙니다. 제가 상담사 교육을 가서도 청소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민이 딱 그 지점이에요. 애가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애가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그럼 얘기가 진지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실 때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이 바로 이 want와 real want의 개념입니다. 자,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아, 난감해요. 너 뭐가 되고 싶니? 나중에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 전공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대학 이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건물주로 나가거든요. 그럼 좋아요. 건물주. 아, 너는 건물주가 되고 싶구나. 그래.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좋아. 건물주가 됐다 쳐. 너가 한 나중에 30살 넘고 40살 정도가 되어서 건물주가 되었어. 자, 건물주가 되면은 이제 월세도 잘 들어올 거잖아. 그 월세를 가지고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그 다음 걸 물어봐야 돼.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면요, 너가 끼도 없는데 재주도 없는데 무슨 가수가 되니, 이런 대화는요 대화를 단절시키죠. 자,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아, 너 되게 흥미로운 재밌는 꿈을 가졌구나. 그래서 가수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니라고 해서 아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가수가 조금 허황된 꿈으로 여겨지신다면 어떻게 넌 그런 꿈을 갖게 되었니라고 아이의 의견을 수용해주면서 공감해주는 대화를 좀 나누다가, 좋아, 그럼 너가 나중에 가수가 됐어. 진짜 원하는 대로 가수가 됐어. 자, 그러면 뭐가 좋을까? 가수가 돼서 너가 하고 싶은 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 걸 말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가수가 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를 얘기를 해요. 자, 돈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래,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이렇게 또 물어보셔서 가장 겉에 드러나는 이 바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또 숨어있는 진짜 바람이 뭔지를 찾아가면 이 아이의 진짜 욕구가 딱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가수가 되면 뭐가 좋으니 했더니 돈을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되게 나한테 관심을 많이 주고 무대에서 나만 쳐다보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어떤 욕구하고 연결됐나요? 네, 저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어떤 아이는 최고잖아요. 가수가 돼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이 아이는 성취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거겠죠. 혹은 내가 가수가 되면은요, 너무 재밌잖아요. 내 가수가 돼서 무대에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즐거움의 욕구를 가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우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가수에다 초점 두고 얘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리얼 원트에 초점 두고 얘기할 것인가? 예, 분명하게 아이가 가수라는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이거였구나라가 되면은, 아, 너는 가수가 되어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너무 신난다라고 느끼는구나. 야, 근데 그 가수가 좋아. 가수 꿈은 잘 갖고 있어. 자,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가 오늘은 좀 즐겁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니? 이렇게 해서 아예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 느낌들을 오늘 하루 현실에서 내가 좀 더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활동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대화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가수가 되면 모두들 나만 쳐다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좋아, 너무 좋은 꿈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오늘 혹은 내일 너가 친구들이 너한테 관심을 보이려면 너 혹시 그런 방법 아니? 친구가 너한테 다가오게 하는 방법 알아? 네, 의외로 그런 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한 꿈만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내일은 뭘 하고 다음 주에는 뭘 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는 뭘 할 수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아이가 자기의 바람을 생산적인 건설적인 방식으로 성공해가는 그런 도움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원투와 리얼 원투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너 뭘 원하니? 너가 하고 싶은 걸 말해. 이렇게 말하면요, 안 하겠다, 안 하기를 말로 표현을 합니다. 너 지금 학교 생활 이런 걸 보니 네가 뭔가 원하는 게 딴 게 있나 보다. 너가 원하는 거 말해봐. 그러면요, 아이 원하는 걸 말 못하고요, 하기 힘든 거, 하기 싫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또 대화가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상담사는 안 하기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를 하기로 바꾸는 대화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엄마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네. 얼마나 힘들면 너가 그렇게 말을 하겠니? 공부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과목이 너무 많았지. 자, 근데 이번에 또 시험이 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쉽게 하면 안 될까?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9과목이나 되니 얼마나 난감하겠니? 엄마가 생각해도 그래. 엄마가 네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좀 노력해도 안 되는 과목은 좀 접어놓고 너가 좀 자신 있고 조금 노력하면 될 만한 그런 과목만 두세 과목 정도만 좀 줄여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중요한 건 너가 난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 엄마는 더 걱정돼. 사실은 너 안 그렇잖아. 그러니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집중해서 너의 능력을 한번 점검을 해봐. 분명히 자신감이 다시 생길 거야. 네. 그리고 기왕에 공부하는 거 너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좋겠어. 그래서 친구랑 스터디 카페를 가는 게 좋으면 그 방식이 낫고요. 혹은 학원에 가는 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너가 그 방식을 선택해도 되고, 혹은 혼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학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싫다면은 당분간 몇 달만이라도 1:1 과외 선생님을 초빙해서 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 네. 아이가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도와주는 학위 쪽에 초점 맞춘 대화를 나누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대화법인 것 같지만 이 방송은 한번 두세 번을 좀 거듭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의외로 쉽거든요. 하기 싫어요 라고 했는데 하기 싫다고 말한 거는 힘든 점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는 어떤 점이 힘들었나를 듣고만 나면은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찾고 조금은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고, 양이 너무 많으면은 딱 부분만 선택해서 그거에 좀 더 에너지를 좀 더 맞춰주고, 또 엄마는 어떻게 도와줄까? 아빠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대화를 나눠가는 게 안 하기에서 하기로 바꾸는 대화법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아이가 이렇게 전략을 바꾸어서 좀 선택하고 집중하는 방법을 한다 해도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측과 대안에 대한.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무 좋은 계획을 너가 잘 세운 것 같아. 자,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해보면 분명히 효과적일 거라서 해봤지만 그래도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을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이 정도 대화를 안 해주면요. 자, 노력했잖아요. 전략도 바꿨잖아요. 여기서 또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 아이들은 더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됐을 경우도 예측하면 너무 좋고요. 잘 된 경우는 이제 계속 더 발전시키면 되니까 수월하죠. 이렇게 바꾼 계획으로도 잘 되지 않았을 경우를 미리 마음에서 예방을 하지 않으면 좌절감이 커지므로 혹시 잘 안 된다 해도 어떨 것 같니? 실망하고 안 할 거야? 아니면 그래도 한번 꾸준히 해볼 거야? 네.
그 답을 아이가 자기 입으로 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니요, 뭐 그래도 이대로 한번 해보고 안 좋아도 좀 더 해보죠. 네, 이런 정도의 대답을 잘 진행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가 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